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 6.25 동란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2010년. 년초만 해도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무드를 기대하게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간첩 사건, 금강산 우리 재산 몰수 등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남북 간 긴장관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북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 지금 여섯 명! 현재 6명!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해군 1200톤급 초기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6명이 전사 실종되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즉시 민군 합동조사단과 국제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천안함 침몰에 대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원인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그리고 유엔 헌장을 위반한 무력 도발인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태였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대남 도발과 비교해도 어느 것 못지않은 국가적 참극으로 기록됐다. (5월 20일) 천안함 피격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해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 단절을 선포하는 등 강도 높게 반발했다.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에 단호한 행동 조치에 또한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군사적 보장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30일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 준민 10만여 명을 동원하여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우리를 비난하고 위협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도 열었다. 북한이 매우 다급한 모양입니다. 국방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처럼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우리나라와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육자회담국 중 한미일 3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EU와 G8 회원국들도 대북 규탄 성명을 내놓았다.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attack. 결국 천안함 사건이 유엔에 공식적으로 회부된 지 만 35일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무력 도발에 대해 경고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북한은 간첩을 파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2년간 간첩 훈련을 받고 위장 탈북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잠입해 황정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살해를 기도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2명을 체포했다. 또한 5월 23일에는 서울 지하철 정부와 경찰 명단 등을 입수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 여인을 구속했다. 북한이 겉으로는 교류 협력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천안함 공격, 간첩 난파 등 대남 무력 도발과 테러 행위를 자행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됐다. 천안함 피격 사건 후 급냉한 남북 관계는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 소유의 부동산 5곳과 금강산 내 우리 민간 기업들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몰수 압류하며 경제 협력을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5월 27일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에 우리 통일부 소속 공무원 8명 전원을 남측으로 추방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통신을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일방적 강제 조치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남녘의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고함. 6월 1일 우리의 지방자치제 선거 전날 북한의 대남 전위 조직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녘의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국민에게 선거를 통해 우리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라고 방송했다. 이는 천안함 도발 이후 궁지에 몰린 북한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를 약화시키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선전선동이며 명백한 내정 간섭인 것이다. 이제가 조선 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6월 25일 북한은 6.25 동란 60주년을 맞아 원수를 때려잡자는 등의 17분짜리 영상물을 방영하였다. 6.25 동란이 북침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매년 반복함으로써 반한, 반미 의식을 부추기고 북한 내부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에 점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북한은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경제 부분에서는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에 치중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의 근본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식량난, 경제난으로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 생일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화폐 개혁의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이른 상황에서도 북한은 김정일 생일에 맞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다. 2월 16일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하여 수중발레 행사, 아이부터 각종 예술인들까지 한 목소리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98회 생일을 맞아 김일성화 축전을 비롯하여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대회, 중앙보고대회 등이 열렸다. 특히 경제난 속에서도 60억 원의 비용을 낭비하며 불꽃놀이, 축포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북한 3대 세습을 홍보하고 주민 단합을 기도했다.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김정일이 4년 만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 지원 요청과 김정은으로 정권 세습을 위한 작업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가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2010년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가 열렸는데 두 달 후인 6월 7일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했다. 3차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김정일이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힘으로써 권력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다. 이는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고 주민 통제 고삐를 더욱 죄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열악하고 자유가 없는 최악의 국가로 평가받는 북한. 2010년 상반기에도 북한의 실정과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안보에서 한 번의 실수는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